2025년 2월 15일 오후 1시 6분입니다. 이번 주는 뭐가 많죠. 그 실적 발표 이런 게 많이 나와가지고 좀 많습니다. 블랙핑크 로제 영국 오피셜 2위 대단한 겁니다. 그리고 싱글 미국에서도 꽤 좋고요. 그다음에 그 지수 씨도 앨범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고 리사 씨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호반건설 미국 이제 산불 났잖아요. 그쪽에 전력 케이블을 기부했다. 이게 그냥 기부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인프라 복구를 이걸로 했잖아요. 나중에 문제 생기면 다 수리하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. 그거 다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길게 보면 좋은 일은 했지만 또 그거에 대한 또 나중에 플러스 되는 것들도 생기는 겁니다. 이런 게 이제 투자죠. 인스코비가 뭐 또 이거를 또 생산시설 공정 완료. 나중에 이제 상용화 얘기 나오면 좀 많이 갈 수도 있으니까. 에센코가 흑전을 했고요. 그 다음에 로봇 요즘에 핫하잖아요. 로봇 핫한데 그쪽 관련해가지고 한번 쳤어요. 그 SK에서 이제 AI 로봇. 왜냐면 지금 중국 걸어다니는 로봇 나온 거 이제 쇼츠로 봤는데 정말 자연스럽더라고요. 점차 이제 그쪽으로 가는 것 같고 뭐 지능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기술적인 것들 거기까지 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AI가 가장 중요하죠. 어차피 그 껍데기는 개발이 언젠가 될 건데 AI 누가 선점하느냐. 중국 거 따로 그 다음에 뭐 미국 거 따로 있지 않을까 싶은데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 거는 이제 중국에서만 쓰거나 아니면 근처 아시아 쪽이나 아프리카 쪽 쓸 확률 높고 뭐 그런 나머지는 이제 미국 거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어쨌든 요거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이 점도 있었는데 좀 잠깐 좀 쳤어요.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HJ중공업, LNG 수주 계약했고요. 하나오션이 독일 LNG 쪽 수주 가능성. 키스트가 그 흑전 적자 지속 흑자 전환은 증가됐는데 손실이나 전체적으로는 좋진 않아요. 그냥 그렇습니다. 그리고 여기 하나 뭐 다리미 어쩌고 저쩌고 KBS 쪽이랑 계약 체결했습니다. 엔솔이 해양풍력 뭐 이런 게 있었다. 입찰 서비스 운영사가 됐고요. 그다음에 펄어비스가 잘 나왔어요. 이거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그 DLC가 올해 중으로 나온다고 피해 거짓. 그것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약간 좀 반등 나왔습니다. SKD&D 배당이 나왔고요. 여기가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와가지고 여기도 그렇고 태연건설도 그 작년 대비로 해서 그런가 정확히는 안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잘 나왔더라. 부동산 쪽 아마 세금 많이 좀 해줘서 그런 것 같아요. 부동산 쪽이 건설 쪽 전체적으로 안 좋은데 그 중에서도 뭐 좀 흑자를 뽑아내는 곳이 있더라. 그 다음에 블랙핑크 로제 머라이어 캐리 뛰어넘니까 이게 15주 연속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쪽에서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.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오적 주식 취득해가지고 요걸로도 좀 더 튀었고요. APR이 역대 최대 실적, 풍산은 실적 뭐 방산 쪽이니까 괜찮았고요. 수동해프는 신고가, HMM이 실적이 세 번째로 저번에 코로나 이후에 그 다음에 또 한 번 또 있었죠. 그 홍해 쪽이셨나? 그 전에 뭐 하나 있었는데 그거 이후에 이번에 홍해 이거 해가지고 세 번 정도 잘 나왔습니다. 현금이 꽤 있고 주워 먹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죠. 그 악성 매물이 있어서 그렇지. 에코솔루션 배당 들어갔고요. 그 다음에 배당 한다고 했고 여기도 회사 괜찮아요. SK텔레콤이 영업이익 좀 늘었다. 그 다음에 D&D 시가 배당률 8% 아까 뭐 얘기했던 거. 그 다음에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DLC 에머리지 추가 상장 1,000 얼마여가지고 많이 빠졌다가 한번 축 튀고 올랐어요. 1,000원에 하는 거니까 그 아래에서는 사면 수익 보기 좋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. 지금 좀 빠졌으니까 괜찮죠. 그리고 신고가 경신 그다음에 VI 발동 STX 엔진은 간만에 좀 확 찼습니다.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좀 별로 좋진 않았는데 CNM은 잘 나왔더라고요. CNM. 그리고 펄어비스가 4분기 조정됐다. 얘네들은 그렇습니다. 화천기계가 신축 투자 그리고 3,000원 좀 넘었습니다. 3,000원 이하는 괜찮으니까. 큐로홀딩스가 신주인 인수권 증서 750원 이거보다 좀 오래 올라갔으니까 좀 내려간다면 좀 사볼만 하고요. 그 다음에 노란풍선 VI 여행 쪽이 금요일날 좀 튀었어요 갑자기. KT가 그 인건비 증가 이게 그러니까 나갈 사람들 이렇게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가 또 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
사람들 많이 좀 정리했다는 거고요. 펀드그룹의 실적이 몇천 프로인데 이거는 이제 분리됐기 때문에 좀 1년 봐야 됩니다. 6,000% 뭐 전년 대비 뭐 의미 있나 싶은데 어쨌든 이쪽을 올리고 싶어하는 거는 아시잖아요.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중국 육계 가격이 좀 떨어졌다고 하고요. 그다음에 해상풍력 공공성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다음에 유니슨이 약간 상패 걱정되는데 실적이 나왔습니다. 뭐 넘어간 거니까 저한테는 호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에스텍스 보겠습니다. 에스텍스는 별로 볼 거 없어요. 아마 실적 잘 안 나왔을 거고 그나마 조금 뭐 원전이나 뭐 저기 수소나 이런 거 나올 때 밸브 쪽 미국 쪽에서 아마 인프라 늘린다고 할 때 PK 밸브는 괜찮으니까 이게 언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실적이 잘 나왔는데 나중에 뭔가 작업할 때 같이 하려고 하는 걸 수도 있고 그래요. 그리고 광물 이슈도 좀 계속 나오는 중이고 2차 전지가 좀 상승해야 여기 니켈 때문에 다시 오를 텐데 좀 기다리시면 어차피 전기차 다시 좀 캐즘이라고 하죠. 뭐 그런 이슈도 있는데 그 지나고 나면 좀 다시 오를 거니까 기다리시면 됩니다. 그린로지스는 뭐 실적 괜찮지 않을까 생각은 되거든요. 그 해운 쪽. 네, 뭐 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좀 늦게 나옵니다. 얘네들은. 그리고 현대 마린 엔진 여기는 주가가 3만 원까지 또 올랐어요. 잠깐 한 10초 찍었나? 다른 그 조선주들 올라갈 때 좀 조정이 왔거든요. 왜냐면 이게 좀 가파른 수준이라서 보시면 15,000원에서 거의 3만 원까지 왔잖아요. 2배. 그렇기 때문에 좀 쉬어가긴 해야 돼요. 쉬어가긴 해야 되는데 더 올랐으면 좋겠는데 뭐 어쩔 수 없죠. 기다리시면 됩니다. 대충 뭐 이 정도 이하는 안 떨어지겠다 싶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24,000원 이하. 계속 여기는 제가 일부러 좀 안 올리고 싶어 하는 느낌이 좀 드는데 여기 아마 유증이든 뭐든 신규 확충을 하든 뭐든 할 것 같은데 아직은 조용해요. 사모펀드 그리고 조금 물량 남아있는 거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싶은데 현대에서 사던가 아니면 뭔가 정리를 하던가 완전히 걔네들이 아니면 그냥 조금은 더 갖고 있으려고 하나 뭐 싶기도 해요. 근데 당장은 여기는 뭐 좀 쉬어가는 이 정도. 크게 보면 여긴 좀 W 형태로 좀 많이 오르거든요. W 형태로 쭉 갔다가 여기서 W 형태로 갔다가 W 형태로 더 밀리기도 하는데 몇 번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한 둘, 셋, 하나, 둘, 셋, 한두 번 정도 뭐 더 눌렸다가 가면 이게 또 뭐 이제 대형주처럼 가다 보니까 뭐죠 제재 같은 거 뭐 관리 종목이 아니라 뭐 좀 많이 올랐을 때 나오는 그런 것들이 좀 안 걸릴 수 있습니다. 때 되면 오를 테니까 뭐 걱정하실 건 없고 그냥 단기로 안 올랐으니까 좀 짜증나는 뭐 그런 것도 있을 건데 그동안 좀 오른 거 생각하면 좀 뭐 참아야겠죠.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현대랑 한화랑 그 걔네들이 친구잖아요. 둘이 친구여서 그렇지 만약 그게 아니었으면 제가 그 매각 터질 때 한번 진짜 많이 올랐을 거거든요. 때문에 정리하고 다시 샀을 텐데 뭐 하나오션이든 뭐든 다시 샀을 텐데 그건 좀 아쉽습니다. 네, HD 현대미포 공급계약 LNG 쪽 했고요. 그다음에 현대중공업이 15%가까지 올랐어요. 이쪽 해군 함정 동맹 협력한 발이 상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가 이제 사하도크에서 할 예정이다. 울산 이런 게 있었고 물량 수주나 이런 거는 생각보다는 돈을 못 벌 거라고 얘기는 했잖아요. 하지만 뭐 하긴 할 거다. 그래서 여기가 그렇게 큰 곳이 아닌데 혹시라도 뭐 좀 더 큰 게 들어오면 뭐 더 옮겨서 한다거나 예전에는 이게 없었죠. 그러니까 도크 이런 게 없어가지고 좀 마련을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HD 현대마린 쪽보다는 이쪽이 더 신경을 쓰겠죠. 미국 쪽 이쪽이 그러니까 수주가 나중에 좀 안 들어오더라도 나름의 또 캐시카우가 될 거라서 중요한 자리니까 아무튼 여기 하긴 해야 될 겁니다. 여기 나왔죠. 건조 허용. 그 다음에 SMR 선박시대 HD 현대 조선해양에서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 할 거다. 한국가 에너지원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. 차트는 볼 거 없고요. 또 뭐 좀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. 좀 더 내려갈 수도 있는데 뭐 이 정도까지. 근데 뭐 만약에 내려간다. 만약에 많이 내려간다 그럼 사시면 됩니다. 어차피 꺾일 확률은 없어요. 완전히 뭐 경기 침체, 코로나 같은 거 아니면 뭐 계엄처럼 뭐 전쟁 또 미친 또 뭔가를 하지 않은 이상은 괜찮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들고 가시면 됩니다.
여야 할 것 없이 그냥 들고 가시면 되고,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관세 쪽 4월부터 상호 관세 매긴다고 하는데 아직 여기는 수익이 안 나온 상태고 아마 그거 보냈을 거예요. 그동안 10몇 년 동안 손해였다 적자였다 그거 보여줬을 거기 때문에 당장 조이기보다도 수익이 나는 순간부터 좀 또 뽑아내겠죠. 네, 아무튼 그런 거. 다른 쪽에서 아마 수익 좀 다른 쪽이 오히려 더 좀 악재가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STX 엔진이 좀 많이 눌러있다가 급등으로 눌러있다가 한 번 더 팍 튀어 올랐어요. 59주 신고가. 여기도 코로나 때로 보면 거의 한 8배 정도 올랐더라고요. 3,000원대에서 거의 27,000원이니까. 그리고 HMM 실적 잘 나왔습니다. 이번에 실적 잘 나왔으나 여기는 이제 매각주기 때문에 좀 빠지면 사시면 되고 내년에도 올해도 좋을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. 네, 뭐 AI 이슈 끝나고 미국도 약간 이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라서 아무튼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돈을 좀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매년 잘 버틸 거예요. 네. 그때 또 매각하려고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. 그래야 좀 싸게 살 수 있으니까. 유니슨 여기 실적 발표 나왔습니다. 여전히 좀 안 좋게 나왔는데 나왔다라는 게 아주 고무적인 저한테는 되게 긍정적인 그게 됐습니다. 왜냐면 혹시라도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정지 나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나왔으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는 이제 해양 풍력 아까 보니까 엔솔이 뭐 그 운영사 한다고 하고 아까 ETC에 설명했는데 민주당 쪽에서도 풍력 쪽 하긴 해야 돼요. 태양광이나 풍력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완전히 뭐 막아버리는 그 바보 같은 그러니까 정치에 매몰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풍력이 아직까지는 메리트가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.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. 하지만 이쪽을 하긴 해야 된다. 그리고 웬만하면 건물 쪽에 그 고층 빌딩이나 이럴 때는 위쪽도 태양광이랑 풍력 같은 거 좀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사실 좀 번외긴 한데 태양광 쪽 사막 보시면 사우디도 그렇고 거기 태양광 설치가 쫙 돼 있고요. 거기 이제 모래가 쌓이잖아요. 그거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청소를 해요.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것도 있지만 태양광 패널을 좀 몇 개 설치를 해가지고 좀 뭐랄까요 그 돌아가게 만드는 회전을 해도 어느 정도 받긴 받을 거라서 바람이 불면 그 모래 폭풍도 있잖아요. 그럴 때는 이제 모래 폭풍 나올 때 그 회전을 해서 그걸로도 좀 에너지를 좀 벌 수 있는 그 두 가지 좀 그 하이브리드 방식 그것도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약간 좀 번외적인 거였고 그 다음에 차트는 뭐 적당히 내려오긴 했는데 이 정도까지도 가능하니까 조금 더 내려갔을 때 살 만큼 좀 쟁겨놓으면 될 것 같고요. 탄핵 심판이 3월 중순 정도 예상하더라고요. 그 이후로는 이제 대선 테마주 나올 텐데 정책 테마가 있을 텐데 아직은 민주당 쪽이 괜찮기 때문에 확률상 좋습니다. 웬만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될 것 같죠? 네, 그래서 테마주로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대한전선은 보면은 나쁘진 않은데 살 정도도 아닌 정도 뭐라고 좀 애매해요. 여기도 이제 재건 테마로 엮일 수가 있기 때문에 LS 쪽이 좀 크죠. 그쪽이 뭐 전선부터 해가지고 그 전력망 이런 거 다 이슈가 다 좋긴 한데 여기도 좀 나쁘진 않기 때문에 그래도 테마 전체적으로 돌 때 요것보단 좀 올라갈 확률은 있어요. 이제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. SM라이프 디자인 실적 계속 잘 나오고 있고요. 더 올라가긴 해야 될 텐데 여기는 이제 김범수의 테마라고 해야 되시죠? 여기랑 킥스트 여기랑 같이 카카오도 그렇고 좀 뭔가 좀 해결돼야 되는데 제가 봐도 문제는 있어요. 문제는 있는데 다시 뱉어낼 거냐 아니면 그냥 가져갈 거냐 요거 문제고 여기에서 이제 정리를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을 텐데 기다리시면 된다. 1350까지 찍었잖아요. 그래서 뭐 약간 매도하실 분들은 좀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좀 빠지면 다시 사시고 아니면 이 정도도 좀 아쉬우시면 1400 위에서 좀 터우셔도 되고요. 펄어비스 여기는 신작 지연 4분기 그래서 좀 다시 내려올 확률이 좀 높고 중국 쪽 이슈로 뭐 좀 매출이
좀 늘었을 수도 있습니다. 뭐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했을지 모르겠지만 중국 요즘 게임 잘 만들기 때문에 예전만큼의 메리트는 없으나 아무튼 잘 만들면 또 시장이 크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. 붉은 사막이던가요? 그거 아무튼 잘 됐으면 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 전에 나왔던 거 있잖아요. 그게 좀 메타버스로 좀 좋을 것 같아서 그게 나왔으면 합니다. 이름도 까먹었네요. 그리고 GS 리테일, 좀 바닥은 어느 정도 약간 좀 잡아가는 느낌인데 여기서 거래량 한두 번 정도 터지고 다시 제자리 두 번, 세 번 왔을 때 그때부터 천천히 하시면 되고 배당 주니까요. 천천히 그냥 하시면 됩니다. 아직도 제가 요기요 구독 중입니다. 짜증나서. 여기 배송이 좀 아쉬워요. 예전에 다 거의 다 무료인 것처럼 했는데 무료가 아닌 것도 좀 많이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이러면 차라리 쿠팡이 낫지 않나 싶긴 한데 일부러 좀 참고 있습니다. 주주라서. 그리고 키스트 여기는 이제 뭐 뻔하죠. 실적도 안 좋고 그래서 좀 빠지는 건데 그 다리미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전체 매출의 20% 정도 되는 거 KBS랑 계약 체결은 했습니다. 여전히 잘 될 거라고는 생각 안 하고요. 그냥 중산방하는 정도, 이 정도일 걸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윙이푸드 여기 지금 거의 횡보죠. 여기서 밑으로 한번 뚝 빠질 수는 있어요. 빠질 수 있는데 이 정도면 그냥 모으시면 됩니다. 모으시면 미국 쪽 나스닥 괜찮거든요. 자사주 소각부터 해가지고 나중에 아마 ADR 교환하긴 할 것 같거든요. 시간 지나면 언제 할지 모르겠는데 대략 한 6개월 정도 기다려야 되니까 11월 정도부터 잡고 11월 12월 정도 잡고 해서 5월 6월 정도 해서 한 4개월 남았잖아요. 그래서 여유 되시는 분들은 월급 받으시면 사시라고 좀 제 지인들한테는 좀 사라가 있거든요. 빠져도 1달러 밑으로 빠지긴 힘들지 않을까요? 많이 빠지면 다른 거 제가 팔아서라도 좀 살 거기 때문에 저도 뭐 조금 사놓고 일단 기다리고 있는데 더 사야 되는데 좀 아쉬워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실적이 뭐 그냥 그렇고요. 그나마 좀 CJ CN의 ENM은 좀 잘 나왔더라 정도입니다. 그리고 고려신용정보 전 개인적으로 좀 샀으면 합니다. 요거는 근데 이제 민주당 됐을 때 약간 생각보다 요런 거 채권 추심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줄어들 확률은 있어요. 그런 차이점은 있으나 지금 상태가 꽤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습니다. 뭐 대행이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배당은 잘 주니까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. 아직까지는요. 네오비즈는 DLC가 이제 올해 나온다 그러죠. 그래서 실적이 좀 다시 늘겠죠. 나오면 뭐 그때를 노려보고 이 정도 2만 원 아래는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올해 안으로 내려온다면. 그리고 SKD&D 여기랑 이터니스가 좀 많이 올랐어요. 여기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와가지고 올랐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태양건설도 잘 나와서 아마 좀 생각보다 좀 세금으로 좀 많이 수익이 나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코엘패션, 폰드그룹은 실적 잘 나왔다 그래서 좀 튀었는데 간만에 좀 상승이죠. 그리고 코엘패션은 2,000원 아래에서는 괜찮을 것 같고 왜냐하면 횡보 좀 길어지고 있고 여기 대주주도 사잖아요. 그 자사주 매입을 하기 때문에 이제 2,000원 이 정도도 뭐 나쁘진 않다고 봐요. 나중에 좀 길게 보면 경기 침체 근데 올 수도 있고 하니까 혹시 모르니까 당장은 좀 여기보다는 펀드 쪽 지금 올랐으니까 말고 한 이 정도 내려왔을 때 천천히 여기도 그렇고 아주 천천히 좀 사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. 셀러메이드 좀 밀렸죠. 여기는 이 정도면 그래도 좀 사볼 만한 정도 같긴 한데 안 사고 있지만 여기 있으면 좀 살긴 살 것 같아요. 그리고 YG 플러스는 뭐 좀 애매한 위치입니다. 사라고 하긴 그렇지만 좀 많이 빠졌을 때 사면 이득이니까 빠질 확률이 적어요. 실적 잘 나왔을 거고 그다음에 블랙핑크 또 공연할 거라서 좀 밑으로 엔터 주주들 좀 내려가면 괜찮고요. 환율이 그나마 좀 1,400 이것도 안정이라고 하긴 그런데 1,400 한 중반에서 중반 아래 약간 아래 정도 유지되기 때문에 실적 계속 괜찮을 겁니다. 덱스터는 천천히 좀 아래에서 사놓고 있으면 10,000원까지는 한번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몇 년 걸릴 수는 있지만 여행주들 전체적으로 좀 괜찮았고요. 막판에 화천기계는 이제 신규 투자 나와서 3,000원 위로 올라왔죠. 그리고 여기도 이제 나중에 더 올라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좀 밀릴 때 사시면 되고 그다음 대북주들 여기도 나중에 한번 칠 수 있으니까 좋은 사람들 뭐 이런 거 좀 보시면 되고
러시아, 중국, 북한 같이 좀 이슈 같이 올 수도 있습니다. 그다음에 에머리지는 새로 주식이 좀 들어오는 1,000원대예요. 밀리면 사서 그 상장 들어올 때 아마 정리할 거 아니에요. 그러면 그때 좀 들어올릴 거니까 미리 좀 빠졌을 때 좀 사시면 됩니다. 엔터주들 괜찮고요. 그다음에 NC소프트가 실적이 그지 같은데 언젠간 좋아지겠죠. 그리고 현금은 좀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뭐 특히 스퀘어는 하이닉스 연결 자주 되는 거고, KT는 이제 손 적자가 나왔는데 그 퇴직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많이 좋아진다고 볼 수 있고요. 대신에 고용 불안정한,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좀 그런 게 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한조에는 별로 안 올랐죠. 나중에 오를 겁니다. 여기랑 비슷하게. 하나오션이나 뭐 한화 쪽은 이제 엄청나게 올랐어요. 현대중공업 또 많이 올랐다가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, 한화는 뭐 엄청나죠. 제가 그때 많이 빠질 때 좀 사라고 했잖아요. 사신 분들은 좋았겠죠. 저도 원래 좀 샀어야 되는데 안 샀지만 뭐 약간의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. 그리고 삼성이 이제 다른 쪽 좀 조정이 좀 왔을 때 좀 올라가는데 5만 원 아래는 거의 안 내려가는, 아시다시피 대주주 이재용 포함해서 그 삼성과 그쪽에서 이제 돈을 배당 이걸로 해가지고 그 세금 내고 있잖아요.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냥 버티는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IDT는 나중에 한번 칠 거니까 이제 횡보 기간이잖아요. 여기서 작업하시면 괜찮습니다. 저는 그냥 냅두고 있는데. 네,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